여러분, 한강의 기적 기억하십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까지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살았죠. 아시아의 용솔이 들어가며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22년 만에 이 순위가 뒤집혔습니다. 네, 바로 타이완입니다. 1인당 GDP 우리가 밀렸습니다. 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IMF 전망에 따르면 이 격차는 내년에 더 벌어지고 3년 뒤엔 더더욱 벌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그냥 기분 나쁘네 하고 넘길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속도에 대한 아주 냉정한 경고입니다. 최근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요. 올해 한국 1인당 GDP는 35,962달러로 세계 37위, 반면에 타이완은 37,827달러로 35위입니다. 작년 대비 우린 3계단 내려가고 타이완은 3계단 올라오면서 22년 만에 역전이 딱 일어난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죠. IMF는 내년에 격차가 더 벌어져서 우린 38위, 타이완은 31위, 무려 7계단 차이가 날 걸로 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흥미로운 건 우리도 3년 뒤에는 1인당 48,002달러로 4만 달러 시대에 들어선다고 전망했거든요. 돈은 더 버는데 순위는 왜 42, 41위로 더 떨어지는 걸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절대 소득은 오르는데 상대 속도가 느린 나라. 이게 지금 IMF가 우리 경제에 보낸 냉정한 성적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2등으로 신나게 달리다가 갑자기 백미러로 다른 차가 쌩 하고 지나가는 걸 본 겁니다. 우리 엔진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시작된 거죠. 타이완은 저렇게 빨리 뛰는데 우리는 왜 느려진 거야? 핵심은 딱 하나, 반도체입니다. 우리도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삼성, SK가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같은 반도체라도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타이완은 파운드리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세계 1위 TSMC죠. 이 파운드리가 뭐냐면 쉽게 말해 반도체 전문 주방입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 퀄컴 같은 회사들이 AI 칩 만들어줘, 자율주행 칩 만들어줘 하고 레시피 설계도를 주면 타이완이 그걸 그대로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 공장이죠. 이 산업의 무서운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AI, 자율주행, GPU. 지금 세상은 이런 고성능 칩이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수요가 마르지 않으니 공장은 24시간 멈추지 않죠. 경기가 좋든 나쁘든 애플은 아이폰을 팔아야 하고 엔비디아는 AI 칩을 팔아야 하니까요. 타이완은 이 파운드리 산업이 GDP의 13에서 15%,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건 그냥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심장 그 자체입니다. 이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면서 나라 전체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반도체 잘하죠. 삼성, SK 하이닉스. 그런데 우린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반도체죠.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만들고 시장에 내다 팝니다. 이것도 엄청난 기술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경기를 너무너무 심하게 탑니다. 글로벌 경기가 좋아서 PC, 스마트폰이 불티나게 팔리면 가격이 폭등하고 엄청난 돈을 벌죠. 하지만 반대로 수요가 조금이라도 줄면 가격이 바로 폭락하고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수익성이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타이완 파운드리는 애플, 엔비디아 같은 전 세계 최고 단골을 꽉 잡고 매달 고정 수입을 받는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망할 수가 없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메가 히트 상품을 파는 맛집인데 이게 유행이 꺾이거나 손님이 줄면 다음 히트작이 나올 때까지 가게 문을 닫고 버텨야 하는 구조랄까요? 이게 바로 두 나라의 체감 온도가 다른 이유입니다. 같은 반도체 호황이라는 뉴스가 나와도 그게 파운드리 호황인지 메모리 호황인지에 따라 우리 지갑 사정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도 자동차, 조선, 배터리, 훌륭한 산업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들이 속도가 다 제각각입니다. 한쪽은 좋은데 한쪽은 죽쓰고 오케스트라가 박자가 안 맞는달까요? 전체적인 회복이 느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하지만 타이완은 TSMC라는 이 강력한 심장 하나가 나라 경제 전체에 피를 뿜어내며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이 뭘까요? 한국 이제 큰일 났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도 3년 뒤에 4만 달러 시대를 엽니다. 절대 소득은 분명히 올라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상대 속도입니다. 타이완은 파운드리라는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고 고부가 가치를 내는 초고성능 심장을 달고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경제 전체가 그 속도에 맞춰 뛰고 있죠. 우리는요, 메모리라는 성능은 세계 최고지만 경기에 따라 가끔 멈춰서는 심장을 가졌습니다. 다른
산업들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이 핵심 심장이 멈칫할 때마다 경제 전체가 휘청이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직접적인 문제냐? 1인당 GDP 순위 하락은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 속도가 뒤처진다는 건 그만큼 성장 파이가 줄어든다는 뜻이고, 이건 결국 우리 일자리, 우리 월급 상승률과 직결되는 아주 지갑에 꽂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이 22년 만의 역전은 우리 산업 구조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IMF의 뼈아픈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소득 4만 달러에 안주할 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상대 속도를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지, 타이완의 저 안정적인 심장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을지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